오늘의 리뷰는 바로 HG 건담 D 오리진 버전의 짐 숄더 캐논 그리고 미사일 포드입니다. 23년 11월 18일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2,300엔입니다. D 오리진 버전으로 이제 오리지널 짐은 언제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발매가 됐어요. 거기다 여러 가지 이제 무장들이 더 추가가 됐다 보니까 그 점에서 좀 짐인데 막 교체하고 놀 게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조립하고 마킹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도 전부 다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뭐 캐논이나 미사일 같은 것들을 좀 놔봤고요. 왼쪽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무장들을 좀 놔봤어요. 일단은 마킹 실부터 보도록 할까요? 여러 가지 마킹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뭐 아래쪽에 이제 넘버링들이 있어요. 이 짐이 쿠쿠루스 도안의 섬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 넘버링에 따라서 약간 이제 뭐 숄더 캐논이냐 아니면은 이제 미사일 포드냐에 따라서 좀 넘버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무장에 따른 요 넘버링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작품을 한번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작중에 등장한 거는 101번이랑 102번인데 101번이 미사일 포드고요. 102번이 숄더 캐논입니다. 다른 구성들도 보도록 하죠. 먼저 빔사벨 이펙트.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제 HG용 빔사벨 이펙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빔사벨 자체도 보면은 지금 백팩에 기본 장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허리에다가 두 개 다 장비할 수 있는 요 마운트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여기다 하나 끼워 놨습니다. 그리고 편손이 한 세트 들어가는데 이렇게 쫙 편손은 아니고 뭐 무장을 살짝 이렇게 받치는 그런 모양. 그리고 라이플 손이 양손으로 한 세트 들어갑니다. 기본 장착으로는 무장손, 기본 무장손 해놨고요. 하이퍼 바주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디자인의 하이퍼 바주카고요. 마킹 조금 쓰는 게 뭐 포인트로 딱 쓰인다는 느낌도 들고요. 요거를 허리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도 같이 부속이 되죠. 건담에도 포함됐었던 빔 라이플 전기형이 포함됩니다. 이제 얼리 타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그립 자체도 이렇게 사이드 그립이 이렇게 펼쳐지는 기믹도 가지고 있고 반대쪽엔 허리에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빔 스프레이건의 전기형도 포함이 됩니다. 역시나 얼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빔 스프레이건처럼 생겼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그 하찮은 느낌보다는 좀 더 느낌 있는 무게감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빔 스프레이건이죠. 확실히 볼륨감이 더 작아지면서 컴팩트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대신에 진짜 과거에 우리가 찐 빔 스프레이건 볼 때보다는 디테일이 좀 더 많아졌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쉴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연방 마크보다도 약간 프레임을 덧댄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디자인도 오히려 색깔이 많지 않고 더 단단해 보인다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좀 파여 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쉴드에도 작지만 마킹들이 조금씩 붙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는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장착용 조인트가 있다거나 이 슬라이드로 약간씩 드르륵 소리 내면서 슬라이드 해주기도 하고 손잡이도 가동식이기도 하고요. 건담에도 들어있던 숄더 캐논 역시 포함됩니다. 디테일은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기믹이라든가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팩에 들어가는 미사일 포드. 이 볼륨감이 좀 있더라고요. 두께가 좀 되던데 대신에 요건 좀 슬픈데 미사일의 빨간색이 전부 다 스티커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부착을 해야 된다. 디테일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볼록볼록하게 미사일마다 이렇게 위로 솟아올라 있는 느낌도 좋고 바깥쪽에 마킹 작지만 하나 붙고 뒤쪽도 와우 디테일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작지만 이래저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절도 추가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스티커 붙이는 게 너무 작다 보니까 좀 약간 노가다인데? 막 이런 느낌도 조금씩 들어요. 그리고 허리에 들어가는 정확히는 사이드 스커트에 들어갈 미사일 포드입니다. 이쪽 역시 빨간색은 스티커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스커트에 장착할 조인트가 하나 있고 바깥쪽에는 마킹 실도 작지만 하나 이렇게 딱 붙게 되고 뒤쪽 역시 아까 백팩용과
비슷한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박스 열었을 때 스티커 보면은 빨간색이 많이 보이네, 다 점이네, 응? 설마? 했는데 다 미사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정크 파츠가 좀 남는데, 먼저 백팩에 들어가던 이 빔사벨 수납용 파츠 있죠? 이게 3개가 남아요. 뭐 솔직히 이 중에 하나 가져다가 양쪽에다 다 빔사벨 수납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는 이제 한쪽에 이미 쓰니까 그냥 남는 건데 왜 2개나 더 남나? 한다면은 요 버니어랑 같이 숄더 캐논 런너에 들어있던 파츠들이에요. 건담에 쓰이던 거. 그래가지고 숄더 캐논 빼고는 남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손목 역시 런너가 중복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남는 거기도 한데, 손목 게틀링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뭐 나는 양쪽 다 뭐 게틀링을 하고 싶어, 양쪽 다 게틀링 없는 일반 손목을 하고 싶어 하면 그냥 선택해서 조립하면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짐.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야, 이게 드디어 짐인가? 이런 느낌이면서 약간 설레는 느낌과 멋진데? 라는 느낌과 뭐 여러 가지 느낌이 같이 막 복합적으로 드는데, 그 중에도 역시 네, 원본 짐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는 똑같다 라는 느낌과 함께 색깔은 좀 더 밝은 톤이 됐네? 라는 느낌과, 진짜 구판 HGUC 짐은 정말 이토록 단순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과 우리 짐 멋져졌네?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근데 그건 있네요. 귀염성은 좀 더 떨어졌네. 멋짐이 늘고 귀여운 거는 좀 스테이터스가 좀 떨어졌네요. 대신에 멋지다는 쪽은 폭발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백팩 아주 강하게 크게 강화가 됐어요. 뭐 여러 가지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스커트더라고요. 원래는 진짜 가운데가 없는 스커트였는데 이번에는 건담처럼 좀 이렇게 둘로 나뉘어가지고 가운데 V자도 좀 있고, 그리고 얼굴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귀여움보다는 멋있어졌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것 같아요. 2000년에 발매했던 퍼스트 건담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은 여기도 디오리진이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제대로 되죠. 마킹도 마킹이거니와 디자인이나 디테일 같은 경우도 둘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제가 받은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짐이 건담의 양산기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 상품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테스트기 프로토타입보다는 이제 양산됐을 때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품질이 좀 더 좋아지잖아요. 이게 프라모델도 그래서 그런가? 고간에 있는 V자가 건담은 분할이 아니었는데 얘는 분할이 됐어요. 아니, 엔트리 그레이드도 여기는 분할을 시키더니 지금 보니까 요 근래 나오는 요 고간 V자는 다 분할을 하나 봅니다. 이제 그 외에 비슷한 구석도 많기는 해요. 뭐 디테일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형 부분, 손이나 관절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비슷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가 아까 짐에서 좀 많이 멋있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턱이 생겼어요. 정확히는 혓바닥이라고 해야 될까? 마치 건담처럼 이게 턱 부분이 더 생겼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기존 짐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머리예요. 제가 아까 귀여움은 좀 줄어든 것 같네요 라고 했던 게, 이 일반 짐은 딱 머리만 봤을 때 되게 귀엽거든요. 둥글둥글하고 각도 별로 없고 뭔가 벙쪄 있어 보이는 이 느낌? 이 분위기? 뭔가 묘하게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은 이쪽은 나를 제대로 주시하고 있는 느낌? 거기다 디테일도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이 턱 주변으로 막 이렇게 사각 디테일이 더 포함됐다든가, 자세히 보면 이마에 챙이 생겼다던가. 원래는 저런 챙이 없이 그냥 둥글게 떨어지거든요, 턱 쪽으로. 거기다 클리어 파츠 내부로 디테일이 또 드러나 있는 부분도 꽤나 멋진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다 귀 부분도 상당히 멋지고 이 뒤통수까지도 디테일만 딱 놓고 봤을 때 역시 디오리진 버전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몸통은 여전히 뭔가 건담의 마이너 버전이다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도 그럴 게 건담엔 있던 디테일이 없어졌다든가, 근데 오히려 요 가슴 옆에 있는 디테일은 더 추가됐더라고요. 요런 부분은 그래도 멋지긴 하던데, 콕피트 해치 부분도 이제 디테일은 되게 심플해지는 데다가 뭐 전반적으로 좀 흉부 쪽이 좀 심심해졌다. 목 주변으로도 여기 가로로 쫙 이어지는 디테일도 없어졌고,
건담이랑 놓고 비교해봤을 때는 이 어깨 주변으로도 디테일은 있으나 파츠는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이 흉부의 게틀링이라든가 이런 거 파츠들. 대신에 백팩만큼은 제대로 좀 강화된 백팩을 쓰는 느낌? 예, 건담 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버니어도 2개고, 근데 짐은 버니어만 5개. 거기다가 양옆으로는 하드 포인트죠. 그래서 빔사벨을 왼쪽에 달 수도 있고 오른쪽에 달 수도 있고, 숄더 캐논을 왼쪽에 달 수도 있고 오른쪽에 달 수도 있고, 뭐 편한 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 정중앙에다가 뭐 실드를 수납한다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겠고요. 어깨 자체는 역시나 이제 건담보다는 좀 작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원본 짐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본 짐은 진짜 건담이랑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의 빨간색 어깨였다면은 이제 본체와 같은 색깔의 어깨를 사용하는 데다가 건담과 비교했을 때는 좌우가 좀 폭이 짧아졌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깨 바깥쪽으로는 이제 파츠를 분할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야, 이 부분도 분할해줬네, 마음에 든다 라는 부분이 있고, 마킹 같은 경우는 EFF 그리고 연방의 마크를 부착을 해줬고요. 그리고 어깨 아래쪽으로 나머지 팔 부분은 뭐 사실상 건담이랑 같은 걸 쓴다? 조형 자체가 같은 걸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디테일 자체도 흡사하고, 대신에 관절부에 스티커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는 분할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팔에 들어가는 게틀링이 있었잖아요. 이게 저는 건담이랑 완전 똑같은 거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즈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테일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밑에서 봤을 때 디테일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옆에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손목의 두께도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조형이 100%는 똑같은 게 아니고 진짜 굉장히 흡사한 형태일 뿐이라서, 애초에 파츠가 신규 조형이니까요. 런너가 아예 다르니까 세밀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좀 보이더라고요. 손 조형 자체도 여전히 꽤 이뻐서 요런 느낌이라 그러면 볼만하다라는 느낌 여전하고요. 그리고 스커트,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운데에 있는 V자 분할로 바뀌었습니다. 건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스티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득 궁금해져서 그럼 이 내부의 V자 파츠만 바꿀 수 없을까 해가지고 분해를 해봤는데, 이게 세세하게는 좀 바뀌었어도 규격은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츠 교체가 가능하긴 했었어요. 한번 분해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건담 거를 분할된 파츠를 쓸 수는 있더라 라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스커트 부분은 각져 있는 느낌 여전히 보기 좋고요. 디테일 들어간 부분도 꽤나 이쁘고, 뒤쪽 스커트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쪽인데 여기도 뭐 디테일이나 조형 비슷하게 쓰겠다 했는데 정말 비슷하긴 한데 정말 또 세밀한 부분들이 달라요. 건담이랑 비교하면은 패널 라인이 더 추가가 됐죠.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세로도 그렇고요. 이 안쪽 관절의 디자인은 비슷하지만은 그 주변 있죠. 이 허벅지 윗부분에 디자인이 좀 변경이 있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당연히 무릎 파츠는 건담은 각진 거, 짐은 둥근 거로 이렇게 좀 구분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일반 짐이랑은 많이 다르게 많이 다르게 발전한 부분이죠. 디자인적으로도. 건담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종아리의 디테일이나 이런 건 굉장히 흡사하지만 무릎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죠. 지금 보니까 짐은 이 정강이도 패널 라인이 추가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종아리 쪽으로 가면은 버니어가 수납되어 있는 기믹이 있죠. 이것도 건담 때랑 동일한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이 발목 뒤쪽으로도 파츠 분할에 차이가 좀 보여요. 건담은 분할됐던 게 짐은 분할이 안 됐다던가 이런 부분의 차이겠죠. 그래도 발바닥 디테일은 건담이나 짐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쪽에도 관절부에는 스티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건담도 스티커를 썼죠. 근데 이 앵클가드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또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건담도 이 앵클가드의 동그란 부분이 분할은 되어 있는데 위에 접합선이 드러나거든요. 이 위쪽으로. 근데 짐은 요 접합선이 사라졌어요. 이 뒤로 이렇게 쫙 그어져 있는 접합선이 없어져가지고 훨씬 더 깔끔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잘 보면 건담은 이 아래쪽만 감싸고 이 위는 감싸지 못하고 있죠. 또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부터 보면은 근데 가동 건담이랑 구조 자체는 진짜 거의 똑같아가지고 비슷할 거예요. 일단 목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또 목관절 하나랑 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3중으로 관절이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겠죠. 고개 돌아가는 거는 뭐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주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도 드는 부분에서 좀 좀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안쪽에 폴리캡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기본은 볼관절입니다. 그리고 어깨 안쪽에 프레임이 위로 가동하는 형태, 이것도 꽤나 마음에 드는 그런 관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옆으로 뻗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옆으로 뻗어줄 수 있고요. 팔꿈치 자체는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도 같은 구조를 쓰고 있어요. 가장 안쪽에 볼관절, 그래서 이 부분에서 편하게 돌려주기도 하고, 볼관절 외에도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흉부를 들어주거나 숙일 때도 그대로 또 이중관절로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 앞쪽으로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허리 자체를 이렇게 스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것도 건담이랑 같은 구조를 쓰고 있다 보면 되겠고,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좀 앞쪽은 많이 들어줄 수 있더라고요. 뒤쪽은 고정인 거 여전하고, 옆쪽 같은 경우는 옆으로 드는 건 좀 약해도 살짝 옆으로 틀어줄 수 있기도 하고, 고관절은 추기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커트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다리를 옆으로 뻗거나 앞으로 들 때도 활용을 해줄 수 있고요. 고관절이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바깥쪽으로 빠져 있을 때가 좀 더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무릎 관절도 이중관절이면서도 연동 기믹 들어가 있는 거, 요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요거 연동 기믹은 참 멋진 것 같아요. 살짝 드러나는 안쪽 디테일이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목 가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쪽에 가드 부분은 볼관절을 쓰고 있고요. 발목 자체는 굉장히 많이 굽혀지는 형태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뒤로 뻗는 거 어느 정도 해주고, 앞으로 굽힐 때 앞꿈치 같이 가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무릎 꿇기도 자연스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가동 범위는 넓으니까 뭐 물론 깔끔하게 해주네요. 자, 먼저 실드와 빔 스프레이 것만 먼저 딱 이렇게 들려봤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짐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 추가 무장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산형 짐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깔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이렇게 막 모난데 없이 군더더기 없이 정감 가죠 이게. 그리고 백팩에 숄더 캐논을 장착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빔 스프레이건도 이렇게 전기형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쪽이 좀 더 이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멋지지 않을까 했는데 멋지네요.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포즈를 좀 취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함에서 출격한 다음에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뭔가 양상기니까 딱 이렇게 여러 대가 한 뒤에 이렇게 한 2대 정도가 딱 더 있었으면은 더 멋지긴 했겠다. 역시 양산기는 여러 대 있어야 돼요. 다음은 숄더 캐논을 사용하는 형태로 해서 지상에서 딱 발 지지하고 그리고 자세를 잡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개를 탁 들어가지고 목을 쭉 빼고 한번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게 보기보다 좀 역동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허리에 바주카를 장비하고 손에는 이번에는 전기형의 빔 라이플을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요것도 꽤 볼륨감 있고 박력 있어서 좋아하는 무장 중 하나인데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장을 여기저기 달아놓고 하는 것도. 그리고 빔사벨을 뽑아들고 적에게 달려드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요것도 진짜 가동 범위가 넓으니까 허리 팍 숙이면서 좀 더 역동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뽑아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뭔가 멋지긴 한데 짐이 이러니까 좀 과분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짐도 이제는 멋질 때 됐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팔에 있는 게틀링과 숄더 캐논 그리고 바주카까지 마치 전탄 발사하는 느낌으로다가 풀버스트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요것도 꽤 멋지지 않나 싶네요. 이번엔 미사일 포드를 장비를 해봤습니다. 백팩과 스커트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백팩은 빔사벨 파츠 빼고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거지만 스커트는 정말 그 스커트 위에다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조인트가 있어서. 근데 미사일 포드는 좀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이 빨간색이 다 스티커잖아요. 그래서 공식 사진에는 이 미사일의 머리 부분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미묘하게 요 테두리 부분, 빨간색 테두리 부분, 그러니까 미사일 머리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덮이는 게 아니라서 그게 굉장히 좀 아쉽달까? 아니 분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지? 이건 좀 아주 아깝다. 아쉽다와 아깝다. 그리고 이 백팩에 들어가는 거는 미사일 포드 자체에 관절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크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D 오리진의 짐 숄더 캐논 미사일 포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쪽에 숄더 캐논 그냥 장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어차피 파츠 교체형이니까
그 많은 무장들 이제 편한 대로 입맛대로 조합해 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양손에도 다 라이플 들려준다든가 아니면은 스프레이건을 들려준다든가 뭐 한쪽에는 바주카를 들어도 괜찮겠죠. 제가 디오리진 버전의 건담 리뷰하면서도 느낀 거지만은 진짜 뭔가 입맛대로 이렇게 조합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멋진 무장들, 내가 좋아하는 무장들을 들려줘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법실.